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 네, 오늘은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권도영 선생님의 강연 중에서 첫 번째 강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파킨슨 병인지 걱정돼요 라는 제목으로 파킨슨의 초기 증상과 진단 과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이제 병명을 들은 사람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이나 주변 어떤 얘기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바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참 좋은데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어떨 때 내가 이 병을 의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파킨슨은요, 아직은 의사 선생님들조차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병이고 비교적 낯선 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도영 선생님 강연은 봅니다. 그 이유는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저를 찾아온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랑 거의 90% 이상 비슷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조차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그런 거 좀 느꼈거든요. 예. 자, 계속 읽어볼게요. 파킨슨병은 뇌신경의 변성질환입니다. 우리 뇌세포,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파민의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운동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만성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증상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방법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킨슨의 증상들은 약물 치료 혹은 다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하고 간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입니다. 파킨슨병은 만성 진행성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경과 내내 지속적으로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파킨슨병이 음식을 먹는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론이 있다. 머리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첫 번째 비운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이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동 증상의 문제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또 더 진행을 하면 파킨슨병의 후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각하게 꼬이고 틀어지고 떨고 하는 거 말합니다. 자, 특징 두 번째는 이상 운동 질환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몸이 구부정하고 무표정해지고 종종 걸음 걷고 앞으로 숙여지고 손 다리가 떨고 몸이 느려지고 뻣뻣하고 걸음 잘 못 걷게 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이상 운동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동증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떨고 뻣뻣해지는 등등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서동, 경직, 떨림, 자세 불안정, 이것이 파킨슨의 4대 특징이죠. 이런 운동 증상 말고 비운동 증상으로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냄새 못 맡는 거, 그리고 기분 조절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 장애, 변비, 또 잠잘 때 꿈꾸는 거, 소리 지르는 사람, 렘 수면,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또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파킨슨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면 내가 왜 이거 걸렸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이 대부분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즉 나이가 좀 들면서 신경세포들이 쉽게 말하자면 늙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변형이 되면서 그 단백질들이 뇌와 신경계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고요.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 변성이 뇌에 있으면서 어떤 신경에 영향을 줘서 이런 파킨슨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파킨슨이 왜 왔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본다면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은 퇴행성, 그리고 독성 물질 또는 뇌의 극심한 타박상, 그 농약, 유전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또 치매와 파킨슨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치매는 뇌의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파킨슨은 밑에서 위로 가면서 행동에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많겠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떨 때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파킨슨병의 시작은 서서히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잘 못 느낍니다. 거의 못 느끼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야지만 느낀다. 이미 느꼈을 때는 5년 정도 지난 것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상 노화에서 생기지 않는 증상이 파킨슨병이다 라는 것도 참고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단 과정이 필요하고, 또 사람마다 오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진단 과정이 필요한다 합니다. 자,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첫 번째가 서동증, 동작이 천천히 느려지는 겁니다. 이 느려지는 게 그냥 단순히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죠. 손을 뻗으려고 하면 어떤 손목에 이렇게 센 고무줄을 묶어서 뒤에서 누가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것을 저항받으면서 앞으로 손을 내미는 거, 이 느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은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면 왜 천천히 하노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을 저항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서동증, 양치질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지고, 글씨 쓰는데 작아지고 잘못 쓰고, 또 단추 잠그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손이나 팔이 또 어둔하고, 그렇죠. 이렇게 환자들이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또 파킨슨이라고 진단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나의 이 찝찝한 이 느낌을 이 새롭게 생긴 병이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더 이해 못 하겠죠. 다리 같은 경우도 무겁거나 발이 끌린다는 증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랑 또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엄지와 검지를 최대한 크고 빠르게 10번 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방금 차이가 별로 안 났죠. 이 손이 파킨슨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약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약 기운이 없을 때는 좀 어눌하긴 해요. 또는 손을 흔들어 보라 하잖아요. 두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해라 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이렇게 해라 하는데 43살에 진단받았을 당시에 이렇게 해라는데 이쪽 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걸 보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동작을 좀 많이 하고, 글자 써봐라, 또 발을 쾅쾅쾅쾅 찍어봐라, 또 왔다 갔다 해라, 여러 가지 또 있죠.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기운 있을 때는 지금 저처럼 잘 돼요. 약기운 없을 때는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 뵈러 갔을 때 그때는 약기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때 이렇게 잘 될 때 모습 보고 괜찮네요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안 될 때 모습도 그게 계속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환자들은 표현을 잘해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를 한번 물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를 지금
방문했을 때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증상이 떨림입니다.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때 떨림 말합니다. 또는 편안하게 걸을 때 이렇게 떨리는 걸 말합니다. 편안하게 걸을 때.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초기 파킨슨 환자 중 70%만 떨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킨슨인데 떨리지 않은 분들도 30%는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경직입니다. 팔을 이렇게 구겨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쇠파이프를 구기는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상상되세요? 잘 이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자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말고. 검사자들이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쇠파이프를 구부리는 것처럼 뻣뻣한 느낌이 든다. 네 번째 마지막 의심 증상은 걸음 이상입니다. 자꾸 몸이 앞으로 쏠리고 또 한쪽으로 기울고 걸을 때 한쪽 팔을 덜 젓고 또는 다리가 질질 끌린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걷다가 잠깐 중간중간 다리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또 다리가 약간 끌리고 또 한쪽 팔을 아예 젓지 않고 또 방향을 딱 바꿀 때 다리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또 어디에 붙어 있는 것처럼 다리를 떼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후들후들 떨리면서 다리를 옮기는 거죠.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보행, 동결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파킨슨병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왜 할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다 풀어야 되듯이 첫 판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감별 진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본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반 증상, 동반적인 증상이 뭐 있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중간에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는 약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또 새롭게 안 좋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검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무심코 먹는 약물, 약물 때문에 파킨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잘 어떤 또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잘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MRI도 찍고요. 또 PET-CT, 그죠? PET-CT는 도파민 운반치 영상이랍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손상이 되어서 도파민을 잘 못 만드는지 혹은 잘 이용하지 못하는지 사진을 찍으면 나오기 때문에 도파민 운반치 영상을 PET-CT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종합인지검사, 치매검사, 또 보행검사, 또 어지럼증이나 소변 이상이 없는지 보는 자율신경계 검사, 또 잘 자고 있는지 수변검사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파킨슨병은 진행한다 그랬죠. 1단계, 2단계는 균형에 이상이 없는 경우, 3단계는 어느 정도 균형에 이상이 있고 양쪽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 4단계, 5단계는 웬만하면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정도를 구분했는데 저는 이 기준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약을 먹기 전 상황입니다. 또 약을 먹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준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진단을 하고 나서 파킨슨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상당히 놀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병은 장거리 달리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의사와 의료진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나 자신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이 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패닉에 빠져서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귀가 얇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 정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귀가 얇아지는 것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거.
누구는 이거 먹는데 좋아지는데 저는 왜 안 줍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비교하는 거. 이 사람은 3년인데 이렇게 멀쩡한데 난 1년인데 왜 이런가? 이런 거. 빨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이 파킨슨과 함께 친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말을 잘 들어요. 또 약 얘기 좀 할게요. 파킨슨 병은 사실 정말 개인 맞춤형 약제를 사용하셔야 된다 합니다. 좋은 정보를 바르게 받아서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약물 과다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거, 파킨슨 병에 이것만 하면 끝난다, 단번에 끝낼 수 있다, 무조건 이것만 된다, 이런 말들은 되게 위험한 얘기라고 합니다. 너무 예민하거나 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들을 반드시 이겨내라, 피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아직 좋은 상태니까 최대한 약 먹고 잘 좋아지겠지 해보자 라고 생각을 좀 전환해 주세요. 내가 나한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상, 어떤 즐거움, 어떤 행복감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누가 내 병을 알아챌까 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병은 알리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이렇게 좋아졌다더라, 누가 이런 거 했다더라, 이런 좋은 정보가 또 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환자들은 자신을 측은하게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게 걱정되면은 측은하게 물어보거나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 당당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나 좋아지고 있어. 어차피 뭐 사람들은 누구나 병으로 죽는데 뭐 조금 빨리 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병은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죠? 퇴행성 질환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숨기고 쉬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파킨슨 병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진료나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런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병을 맞춰 나갈지, 이겨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얼굴 생긴 거 다른 만큼 증상과 원인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왜 파킨슨이 왔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유가 나올 때까지요. 여러분들 파킨슨 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교과서적인 말은 서동, 떨림, 진전, 자세, 불안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도 떨리지만 마음도 떨린다, 그죠? 저는 이 파킨슨 병의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격을 바꿔야죠. 그러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